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항상 그 연말마다 찍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제 연말 결산인데요. 원래는 블로그에서 하던 것인데 좀 특별하게 이번엔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고 내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사건.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작년에는 7년 동안 운영하던 이제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올해는 그것만큼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다만 1월 달부터 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해본 일. 보통 저는 100%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보통 한 200%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200% 인간이 되어서 살았던 게 올해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의 책.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책을 읽지 못했지만 김은미 작가님과 황선우 작가님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김은미 작가님이 군산에 그 북토크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진지하게 뭔가 기억에 남는 질문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집필하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이랬더니 황선우 작가님이랑 편지를 주고받는 식의 책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황선우 작가님도 좋아하고 지금 여둘톡의 톡토로로서 굉장히 그 당시는 이제 여둘톡을 하고 계시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만나서 책을 낸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설레어했던 그런 책이었고요. 그 책이 올해 나와서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는데 제가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책 리뷰를 했으면, 그래서 다른 이제 저의 구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리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책 리뷰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제일 좋았던 책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였고요. 저도 올해 너무 막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번아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것들의 시기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또 담아있고 일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작가님들의 이야기들이 담아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조만간 한번 기획해서 해보겠습니다. 올해 음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양말도 초록색, 속옷도 초록색, 모자도 초록색, 심지어 이렇게 애플워치 스트랩도 초록색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슈퍼키드를 좋아했고 세 분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진구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구의 그 초록을 찾아서 라는 노래, 딱 처음 나왔을 때 뭔가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노래여서 그 초록을 찾아서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그 진고의 음악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걸플리라고 해서 걸리버가 만든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걸플리라는 채널에 종종 이제 진고의 영상과 음악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초록을 찾아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걸플리를 한번 구독해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음악 취향이 담겨있는 채널이기도 한데 그것도 열심히 하지 못해서 영상은 많이 없어요. 조만간 또 뭔가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보는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만 지금 잔뜩 하고 있네요. 자, 올해의 만남, 체육관에서 아는 동생이죠. 미진이랑 에림이라는 친구인데요. 올해 초에 체육관 동생 미진이 6시부 대장님인데요. 여성 축구 동호회가 있어요. 나래FC라고. 거기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제가 1월 초에 이제 에림이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축구단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많이 활동을 못했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일을 구하는 바람에 축구 시간대가 이제 닿지 않아서 한 3개월, 4개월 활동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끝나고 축구 차고 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절친이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막연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만나서 공 차고 밥 먹으면 수요일 식회, 그 다음에 금요일날 만나면 금요일 식회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다. 올해 만남은 이 친구들, 미진이 체육관 동생 미진이와 에리미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제 블로그 일상에 올라오면 자기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하고 댓글 달고 하는데 내가 너네 얘기해줬다. 올해 음식은 와 대박. 이거 정말 별미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일 이제 독일 가잖아요. 독일 가서 한번 발견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기는 저는 6월이 제일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자단, 제가 군산시 기자단과 전라북도 기자단으로 활동을 했고 청년들 서포터즈도 하게 됐고 협회의 일도 직원으로서 다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학기 중이었는데 제가 학교 수업도 강사로서 나가고 사이버대학교 다니는 것도 있어서 대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돼서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6월 달에. 근데 이제 그때 일하던 곳에서 인력이 갑작스럽게 이제 3명 정도 빠졌어요. 일의 강도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일정도 꼬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현선이 유튜브를 갑자기 하게 됐죠. 그때 6월 달에 갑자기 그 혼돈의 혼돈이 채널을 운영을 해야 돼서 진짜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번아웃 같은 게 비슷하게 이제 찾아왔던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는 그냥 죽을게 이런 마인드로 좀 생활했던 게 6월이었던 것 같아요. 6월이 제일 좀 위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영화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제가 올해는 문화생활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KT 무료 영화 티켓으로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자 생각했는데 작년에 올빼미가 나왔을 때 그때 보고 올해는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서울의 봄을 봤고요. 거의 1년 만에 극장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걸 봤고 드라마는 지금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무빙 담아가고 있고요. 영화도 좀 몇 개 챙겨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읽고 싶은 책 한 10권 정도 이제 밀리의 서재에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걸 다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문화생활을 지금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의 봄을 재밌게 봤고요. 저도 이제 나름 군필자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죠. 여러 캐릭터들 중에 실존하는 것 같다. 이거 현실 고증 잘 됐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인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인물들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공감하면서 약간 이태신 장군님이 좀 저는 판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군님은 저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군 생활이 길진 않았지만 여튼 재밌었고 무튼 현실 고증이 잘 된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변화는 저는 사실 경제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사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는 없다 약간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일단 다 사는데 카드가 4개가 있었거든요. 신용카드가 올해 좀 안정적이게 되면서 물론 그렇게 바빴던 만큼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벌면서 이제 카드를 좀 줄였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저축은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저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볼 거고 저를 위한 소비가 진짜 많았어요. 뭔가 나를 위한 선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맥북도 샀고 아이폰 14 프로맥스도 샀었는데 올해는 저를 위한 소비는 물론 지금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어쨌거나 소비를 많이 줄였다. 내년에는 저축하는 습관과 경제관념을 좀 기르기 위해서 좀 공부 좀 해볼 거예요. 올해 전시는 물론 제가 이제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여러 전시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 절친 마음한장 스튜디오의 김나영 작가님의 개인 사진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전시를 좀 감상하고 관람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내 친구 절친 나영이 언니가 더 큰 공간에서 전시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유튜브는 누가 뭐래도 작년에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빵떡면이고요.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리스트는 빼겠습니다. 올해의 물건은 올해 변화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1년 동안 수고한 저를 위해서 항시 선물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셀프 선물을 올해는 큰 빚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다 갚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아무것도 안 샀고요. 올해 소비는 없었으니까 내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차를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군연식 모닝을 몰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차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저는 뭐 차에 관심도 없고, 아빠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몰면서 좀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물론 아빠 돌아가신 지 2년이나 됐지만 그 차가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조수석에는 아빠의 사진이 있고, 그냥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기억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애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아무리 제가 차를 사게 될 여유가 생겨도 좀 주저하고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함께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차를 사서 몰고 다니면 좋겠다. 나를 위한 물건은 결론은 없었다. 올해의 결정, 퇴사를 한 것. 제가 그 카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 맞았으니까 그만뒀죠. 맞았으면 계속 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일을 그만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모전을 되게 열심히 붙잡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공모전에 잘 안 됐어요. 5개인가 6개인가 했는데, 하나는 입상을 했는데 그 입상을 해서 받은 선물이 맥주였거든요. 맥주가 이제 가져오다가 이 밑에 그 박스가 잘 안 돼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패만 받았고요. 공모전은 내가 뭐 1등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지원을 하지만, 얼마나 업자들도 많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물론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서 성과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뭔가 모험으로 시간과 정성을 쏟는 일을 좀 줄여야겠다. 어쩌면 이것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그 공모전 일을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 좀 좌절 모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좀 적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의 공간은 지금 여기 제 작업실 BDM 스튜디오인데요. 작업실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고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 좀 약간 여름에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고칠 수가 없었어요. 운영하던 카페가 폐업하게 된 여러 요인들 중에 제일 개빡쳤던 포인트가 에어컨 고장이었거든요. 냉난방에 대한 소중함과 냉난방이 나에게 주는 빡침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실을 사실 여름 내내는 사용하지 않았다. 냉난방이 잘 되는 그런 공간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돈을 많이 벌 거고요. 돈을 많이 모을 거예요. 이 좋은 공간으로, 물론 이 공간도 솔직히 좋긴 한데 더 좋은 공간으로 좀 바꾸려고 계획 중입니다. 올해 아쉬웠던 점은, 올해는 좀 너무 아쉬운 일이 많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진짜 기억나는 거 진짜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도 좀 하고, 난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왜 못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내년 이 영상을 만약 찍게 된다면 좀 아쉬움이 없게 적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제 생일은 아니지만 수객이 기획에 현선이 팬들이 이제 함께해서 이뤄낸 현선이 생일 카페가 기억에 남고요. 올해의 발견은 이현선 중사라는 그 친구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구나. 물론 이 친구의 인기에 척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면모들을 보여줄 때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외국 팬들도 막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이 없다면 이 야생마 같은 캐릭터를 통제할 수 없겠구나.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규칙을 지켜지지 않을 때, 서로 간에 그런 약속들이 없을 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그래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가 이제 존재하고, 그걸 서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나는 엔터 사업이랑 잘 안 맞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구나. 돈이 안 되고 쓸모없는 것을 엄청 하는 걸 좋아하고, 행복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좋다고 느끼고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량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좀 듣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약간 백수야? 약간 할 일 없어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싫었는데 돌이켜 봤을 때 그래 한량이라는 거 인정하고 이왕 할 거면 좀 멋진 한량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년에는 그냥 낭만도 넘치고 여유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한량이고 싶은데 좀 성장하고 싶은 한량이 되고 싶어요. 저는 또 무한 성장기라서 이거저것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전해보고 해보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보는 그런 한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목표는 올해 실패한 목표죠. 살 빼고 돈 모으기였는데 제가 여전히 돈 빼고 살 모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1kg도 빠지지 않았던 1년 동안 이 같은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1kg라도 빼야겠다. 지금보다 1kg를 좀 빼고 싶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육각형 인간이라고 있죠. 그 육각형에 뭘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일단 체력, 영상 제작, 책,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같은 문화생활, 정신건강, 저축, 자기개발 이렇게 6가지를 놓고 밸런스 있게 살아보고 싶고요. 저는 100점 만점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70점 정도가 이제 내년에 이거를 좀 밸런스 있게 한 70점 정도로 유지하자 평균값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2023의 결산이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셨거나 재밌었거나 좋았다 라고 느끼는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